낮에는 김정은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밤에는 술과 여자, 향락 파티를 즐기며 지도자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북한의 고위 관리자들, 당 간부, 보위부 간부, 군 간부들입니다. 요즘 북한 내부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낮에는 백두산 혁명 전적지에서 백두열통 결사옹이, 반사회주의 끝까지 투쟁, 이런 구호를 외우면서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혁명 성지 안에서조차 기쁨조와 비슷한 여성 접대 인력을 불러 고급 술과 함께 밤새 파티를 벌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왜 북한 고위층이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지, 이 구조가 부패 향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위층 탈북 증가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북한 체제의 미래에 어떤 신호인지 차분하지만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강 건너 오랜 기록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부. 낮에는 혁명교육, 밤에는 향락 파티. 지금 북한 고위층의 이중생활. 북한은 요즘 백두산 혁명정신 재무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위 간부들을 백두산 일대 혁명사적지에 불러 모읍니다. 당의 주장에 따르면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을 되살리고 김정은에게 대한 충성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교양의 최고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탈북자와 내부 소식통을 취재한 해외 독립매체 보도를 보면 이 혁명 교육장의 밤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보도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낮에는 간부들이 백두산 숲길을 행군하고 항일투쟁 강의를 듣고 결의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교육센터 여성 직원들 일부가 접대용으로 불려가 방마다 나뉘어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상 김정일 시대부터 내려온 기쁨 좋게 락조 시스템이 형태만 조금 바뀐 채 살아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하급 간부가 이런 행태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혁명 전적지에서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자기 인사 기록에 남는 불이익과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위에서 노는 건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룰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죠. 2부. 왜 이렇게 됐나? 권력 돈향락이 된 김정은 시대 구조.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BTI 2024 북한 보고서는 북한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패가 관료제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렸고 정권이 그 부패를 체계적인 수탈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당군 보위부 간부들에게 무역, 장사, 건설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충성 통치 자금 외화를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고위 간부 입장에서 권력이란 구호를 외치는 힘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를 독점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마당 무역 건설 사업에서 이권 싸움, 자재 빼돌리기, 땅 장사, 배금 농산물 가로채기, 주민에게 각종 기부금, 충성 자금을 강요. 그 과정에서 뇌물 착복이 일상화. 단속 나온 상급 기관도 단속하러 왔다면서 더 큰 뇌물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 고위 간부가 돈을 많이 모으면 자연스럽게 고급술, 수입식품, 성접대, 사치품으로 연결됩니다. 낮에는 자력갱생, 허리띠를 졸라매자를 외치고 밤에는 외국술, 수입 안주, 비밀파티, 여성접대. 이게 오늘날 북한 고위층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게 여러 탈북자 증언과 조사 보고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사람들도 김정은 체제를 진심으로 믿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걸 나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본다. 라는 냉소가 더 크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3부. 이중생활과 탈북 엘리트들도 체제를 믿지 않는다. 조선일보, 영문판 NK 누즈 등 여러 자료를 보면 김정은 시기에는 엘리트 탈북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치를 정리해보면 김정일 시절 전체 탈북자의 약 0.2%대만 엘리트로 분류. 김정은 시절 1%가 넘는 수준으로 비율이 증가. 절대 숫자는 아직 적지만 5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최근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릴규전 북한 외교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라고 해서
자유롭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삶과 안정된 미래는 주민은 물론 엘리트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최근 고위 외교관, 무역일꾼, 정보기관 출신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 내 자식이 이 체제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김정은 통치 방식에 대한 실망과 회의. 무리한 핵미사일, 러시아 파병, 계속되는 제재와 경제난. 체제 붕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불신. 세 번째, 아무리 충성해도 한번 찍히면 숙청, 혁명화, 수용소로 갈 수 있다는 불안. 낮에는 혁명 구호를 선창하고 밤에는 그 구호를 스스로 비웃게 만드는 위선적인 시스템이 계속될수록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고 생각하는 엘리트가 조금씩 늘어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4부. 흔들리는 건 주민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그건 아닙니다. 국경 통제는 여전히 매우 강하고 가족을 인질로 붙잡아두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은 반부패 반사회주의 숙청을 반복하면서 엘리트들의 불만은 많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체제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아래 주민들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충성 구호를 외우고 밤에는 그 구호를 비웃는 삶. 국가 선전에서는 도덕적, 혁명적 간부상을 요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엘리트들조차 자기 인생과 자녀의 미래를 믿지 못해 몰래 탈출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2025년 북한 고위층의 민낯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체제를 지키는 척, 밤에는 체제를 비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지키고 있는 체제는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강 건너온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